안녕하세요, 헬스약입니다. 오늘은 허벅지 스트레칭과 함께 마사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지 앞쪽과 함께 뒤쪽 그리고 옆쪽까지 제가 평상시에 주로 하고 있는 스트레칭과 마사지 방법인데요. 이 방법으로 저도 제 나름대로의 무릎 건강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시면 꾸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걸어 올렸을 때 앞으로 숙일 때 무릎이 뜨지 않게끔 한쪽 팔로 살짝 눌러주시고 앞으로 밀어주세요. 서서히. 그리고 발의 각도를 바깥쪽으로 해주면서 앞쪽으로 지그시 눌러주게 되면 허벅지 약간 바깥 라인 쪽으로 스트레칭이 됩니다. 고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저 무릎이 위쪽으로 자꾸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숙일 때는 머리보다는 가슴이나 배를 밀어서 앞쪽으로 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난 뒤에는 다리를 툴툴 털어서 정리해 주시고, 좀 전에 다리를 접어서 숙일 때 고관절이 많이 불편한 분들은 그냥 다리를 일자로 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저 모양대로 앉아주시고 몸을 천천히 뒤쪽으로 누워 주시기 바랍니다. 몸을 살짝 돌리거나 팔을 쭉 뻗어서 조금 더 강한 스트레칭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상체의 방향에 따라서 다리에 전해지는 스트레칭 방향이 조금 더 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트레칭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한 동작당 최소한 20초에서 1분 내외로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릎 통증의 원인이 대퇴사두근의 단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들이 의사가 아닌 이상 무릎 통증의 예방과 완화를 위해서는 허벅지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과 함께 마사지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엎드려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저 상태로 발 잡으시고 그대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그런데 유연성이 떨어져서 이런 형태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지금 보시면 옆으로 누워서 저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팔이 짧아서 발을 잡을 수가 없다. 아니면은 유연성이 떨어져서 다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간다.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수건을 이용해서 발목에 감으시고 수건을 잡아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벽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할 발을 벽에 대고 반대쪽 발은 약 90도 정도로 해주고 상체는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상체를 뒤쪽으로 세울수록 더 강한 스트레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은 서서 하는 방식인데요. 센터 내에서는 기구나 사물을 이용해서 발등이나 발목에 지지를 해주고 저 형태로 그대로 상체를 세워주시면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돌아서서 반대로 손으로 벽을 짚고 중심을 잡고 해주는 방법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다리 쭉 벌리고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흔히 많이 본 자세지만 남성분들은 이 자세가 상당히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폼롤러 같은 것이나 앞에 베개 같은 걸 놓고 손을 짚고 편안하게 체중을 앞쪽으로 실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칭 하실 때 너무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적당한 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릎 쪽으로 가는 근육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다 보면 무릎에 관련된 통증들이 하나 두 개씩 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대퇴사두근을 마사지 해주고 있습니다. 손으로 해줘도 되는데 손가락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렇게 팔뚝을 이용해서 문질러 주셔도 효과가 좋습니다. 허벅지 근육들은 결국에는 무릎 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운동해 오면서 이런 스트레칭이나 웜업을 간과하고 바로 운동에 들어갔다가 크게 다치는 사람을 제가 여러 봤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우지직 하는 소리나 찢어지는 소리가 그대로 들린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이 되어 가시는 분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 무릎 쪽으로 연결되는 근육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 봤을 때 탁탁 걸리면서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풀어줘야 합니다. 무릎뼈나 설계골 자체를 눌러서는 안 됩니다. 무릎으로 연결된 근육 조직과 인대들을 부드럽게 만지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폼롤러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저런 식으로 하면 허리가 아플 수가 있겠죠. 발끝을 대주시고, 예전에 폼롤러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 나왔던 방법들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팔과 발로 지지해주면서 몸무게를 적게 실어서 하더라도 허벅지 앞쪽 통증이 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아래쪽으로 했으면 중간이나 윗부분으로 옮겨서 또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제 통증이 좀 풀어지거나 근육이 이완되고 나면 통증이 좀 사라집니다. 그때 이후부터서는 다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다양한 각도로 풀어주고 싶은 사람은 이제 한 다리씩 해줘도 되겠죠. 허벅지 옆쪽 근육을 풀어보겠습니다. 허벅지 옆쪽 근육은 장경인대와 대퇴근막장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허벅지 옆쪽을 만져보면 일반적인 근육보다는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지는 근육 조직 같은 게 만져질 겁니다. 사실 무릎 옆 통증 같은 경우 이 장경인대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옆쪽뿐만이 아니고 각도를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약간 앞쪽과 뒤쪽 그리고 무릎 뒤쪽에 오금 부위까지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욕심을 내서 너무 몸무게를 많이 실어서 강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근육이 긴장을 하는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강도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도 중년이지만 운동을 거의 30년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틈만 나면 자전거 타고 등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탈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런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이용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을 시험해 주겠습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도 들은 내용이고 지금도 가끔 그 내용이 나오긴 해요. 뭐냐면 스트레칭을 많이 하게 되면 파워가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논문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중량을 목표로 기록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을 때는 득보다 실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폼롤러를 많이 사용해 주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몸무게를 실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 주는 것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센터에 있는 저 폼롤러는 길이가 상당히 짧죠. 저희 집에 있는 것은 긴 건데 저 짧은 거 사용해 봐도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폼롤러의 경우 좀 단단한 것과 단단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이라면 단단하지 않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퇴근막 장근의 경우 저 폼롤러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마사지 볼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김에 정경골근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는 것처럼 정강이 쪽에 폼롤러 대시고 약간 사선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설계골 가동술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앞쪽에 잠시 설명을 했지만 대퇴사두근의 근육이
다 밑으로 몰려서 인대가 설계골을 지나서 정강이 뼈 위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무릎 주위의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을 잘 풀어주지 않으면 위쪽에서도 잡아당기고 저 설계골을 아래쪽에서도 잡아당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할 때 저 설계골이 무릎뼈를 누르면서 압력을 가하고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우리가 대퇴사두근의 무릎 주위 근육 정도는 풀어주자는 거죠. 오늘의 주제. 이런 현상 말고도 다른 것 때문에도 무릎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무릎 주위 근육을 강화시키겠다고 백의스텐션이나 스쿼트를 하고 난 뒤에 무릎 통증이 아주 많이 심해진다면 운동은 중단하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겠죠. 이제 설계골 가동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것을 하기 전에 설계골로 연결된 주위 인대들을 부드럽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설계골 가동술은 무릎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설계골 유연성을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저도 나이가 있는 만큼 무릎이 약간 느낌이 조금 좋지 않거나 그럴 때 이 방법을 사용하고 나면 훨씬 무릎이 가벼워지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마사지를 해서 무릎 주위 근육이 조금 부드러워졌다면 저기 뚜껑뼈를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해 보시면 저 뚜껑뼈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보시겠습니다. 무릎 뚜껑뼈를 잡고 아래 위로 지그시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위쪽에서 아래로 누른다는 느낌보다 상하 좌우로 대각선도 괜찮아요. 수평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되는데 저 뚜껑뼈를 눌러서 막 비비거나 하시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횟수는 상하 좌우 약 10회 정도 부드러운 느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적응이 된 후에는 마지막에 조금 더 가동 범위를 넓혀줘도 되겠죠. 저런 방식으로.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한번 몸소 따라 해보시고 본인 몸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무릎의 하중을 줄여줘야 되겠죠. 결국에는 몸무게를 낮춰줘야 되는 건데요.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운동 종목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폼롤러 허벅지 안쪽 마사지 영상이 빠져 있어서 마지막으로 영상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관절 건강 잘 지키면서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